안녕하세요, 홍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돈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바로 매매 금액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비행님도 부동산 관심 있죠? 네. 따로 준비됐나요?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 건물 매입할 때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광고나 아니면 주변의 공인중개사 분들을 찾아가서 매물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지역 또는 매매 금액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 찾아가셔도 보통 공인중개사 외부에 A4 용지로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 몇 평 매매가 얼마 또는 상가 건물 어쩌고저쩌고 매매가 얼마 이렇게 매매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매매 금액을 통해서 내 대출을 생각하고 현금 얼마를 생각을 해서 이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요? 내 현금이 조금 더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분 부가세 발생합니다. 두 번째, 취득세 발생하고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했으니까 중개수수료 발생하겠죠. 자, 건물분 부가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상가 건물을 사게 되면 토지에 대한 거는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은 부가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부가세가 없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금액에 건물분 부가세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겠죠. 뭐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해서 매매 금액을 보통 산정을 하는데 그럼 건물분 부가세는 어떻게 아나요? 자, 여기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을 살 거라고 의사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대출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아는 은행에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맡기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분께서 아는 은행에 대출을 의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토지분 얼마, 건물분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분, 건물분 비율이 있겠죠. 이 비율을 우리가 매매 금액에 똑같이 적용해서 토지분 얼마, 건물분 얼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하러 한번 가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우리 매매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면 감정가액의 토지분, 건물분 우리가 비율에 따라 토지는 6억을 기재했습니다. 건물은 4억을 기재했고 따라서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즉 여기에 발생하는 돈은 건물분 4억에 부가세 10%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억 4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상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분 부가세는 발생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것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갈 양도 양수하면 건물분 부가세 안 내셔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상가 건물을 샀는데 세입자분들 그대로 있고 임대차 계약도 안 바뀌고 그대로 승계하고 여기에 부동산 파는 사람 임대사업자도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 사업권을 토갈 양도 양수한다고 생각되어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일반적이진 않는 건데 내가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이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지 않아서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특약사항에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하고 내가 신축 예정이니 현재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당연히 지금 현재 건물 가액이 0원이니까 부가세가 발생치 않겠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건물분 부가세 무조건 발생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 등이 4.6%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매매를 했다면 4,6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딸랑딸랑 가서 낼까요? 아니죠. 또 법무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법무사님들한테 또 의뢰를 해가지고 등기도 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이 취득세 관련된 비용은 약 5% 정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세 번째, 중개 수수료 내셔야죠. 왜냐? 공인중개사님들한테 내가 상가 건물 좀 사고 싶다고 의뢰를 했더니
한 개, 두 개, 세 개 건물 보여주고 또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또 4개, 5개, 10개까지 보여주고 마음에 안 든다. 12번째 마음에 들어가 샀는데 그동안 이 공인중개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0.9% 나가게 됩니다. 즉 건물분 부가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박 PD님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건물 사러 한번 가보셔야죠. 자 이제 진짜 건물 사러 가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살 예정이고요.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여기는 풍국면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운영하는 데입니다. 이 풍국면은 대구에서 아주 핫한 외식 프랜차이즈입니다. 나중에 한번 썰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이 건물 매매 금액 10억입니다. 우리는 감정가의 토지 건물을 50%씩 가정하에 토지는 5억, 건물은 5억입니다. 아, 이 건물 10억 살지 말지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대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 PD님 이 건물 대출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7억이요? 7억! 아 조금 많이 썼지만 7억 한번 가보겠습니다. 7억. 자 7억 있으면 내 돈 얼마 있어야 되죠? 3억. 3억. 3억 있으면 10억 삽니다. 그러면 3억. 자 내 인데 1억 있고 아버지한테는 1억 빌리고 내 동생한테 한 5천만 원 투자하라 하고 장인어른한테 한 5천만 원 빌릴까? 그래 3억. 좋다 가봅시다. 10억 사러 3억 있고 대출 7억 받으러 가봅시다. 대출 7억. 오 부가세가 발생한다 했죠 아까. 건물 부가세 5억에 10%면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생각 못했네. 부가세 5천만 원 발생합니다. 5천만 원. 자 취득세 아까 5% 정도 생각하라고 하셨죠? 매매 금액에 10억인데 취득세 5% 정도 생각하면 또 5천만 원 듭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1억이 벌써 듭니다. 1억. 자 중개수수료 고생했는 우리 공인중개사님 또 900만 원 드려야 되겠죠? 토탈 얼마 듭니까? 현금 4억 9백 듭니다. 아 큰일 났네. 3억 있다 했는데 1억 9백 어디서 나오지? 박 PD님 1억 9백 좀 빌려주실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우리 박 PD님께서 1억 9백을 빌려주신답니다. 현금 4억 9백만 원은 제가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살지 말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 수익률 한번 말씀드렸죠. 자 수익률 얼마인지 또 한번 가봅시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나와야 살 거 아닙니까? 자 가봅시다. 자 수익률은 부가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일단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금 3억 있다 했죠. 우리 박 PD님 거는 그대로 세금하고 수수료로 내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 투자했는 거 장인어른 3억 가지고 현금 일단 받았습니다. 자 대출 7억 은행 거정 빌려왔고 자 풍국면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80만 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월세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풍국면 대출이자 7억인데 대출이자 빌려야 되겠죠. 3.94%입니다. 대출이자 했더니만 월에 230만 원이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아, 또 작은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금 아까 3억 있었는데 다행히 보증금으로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투자하는 돈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월세에서 이자 빼면 150만 원이 내가 월 수익이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이 대출 7억을 끼고 수익률을 계산했더니만 7.2% 나옵니다. 지금 이 시국에는 아주 괜찮은 금액입니다. 7.2% 사야죠. 어쨌든 대출 안 끼고 건물 사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7억은 이빨 땡기는 겁니다. 7.2%뭐 괜찮으니 사겠습니다. 박 PD님 살까요? 네. 네 우리 박 PD님 허락을 받아서 왜냐 박 PD님이 조금 전에 부가세, 취득세, 수수료 다 냈거든요. 그래서 내일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세금, 중개수수료도 더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을 생각하셔서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 조금 전처럼 제가 억지로 주변 사람들 돈을 땡겨서 부동산을 살 경우 취득세, 부가세, 중개수수료 생각을 못했다면 이 돈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큰 코 다칠 일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하실 때 꼭 이 부분 생각하셔서 좋은 물건 매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